자,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양을 나타내는 걸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이건 교수님들이 정한 거야. 교수님이 뭐라고 정했냐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계산하자 이렇게 정한 거야. 교수님들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계산을 하자 이렇게 정한 거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질량이 4kg의 물체가 있었는데 얘가 2의 속도로 움직였대. 2m/s의 속도로 움직였대.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량은 8kg/ms라고 정한 거야, 교수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저거 운동량이래. 근데 운동량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쉽고요. 알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얘한테 힘을 줄게. 어떻게?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줄게. 운동 방향. 그래서 뒤에서 쳐준 거야,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그래서 내가 속도를 높여줬어. 속도를 몇으로 높여주냐면 속도를 내 마음대로 정하게 6으로 높여줬다고 보자. 속도를. 그래서 똑같은 물체니까 질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운동량이 몇이 됐어? 24가 됐어. 됐어? 그럼 지금 그 운동량이 몇이 늘었어? 얼마? 16이 늘었어. 운동량이 몇이 늘었다고? 16. 그 늘어난 16을 충격량이래. 그 늘어난 16을 뭐라고 한다고? 충격량. 늘어난 16을 충격량. 근데 생각해봐. 운동량이 8에서 24로 12가 늘었어. 저 늘어난 12를 과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표현합니다. 과학적으로. 운동량이 변화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운동량이 늘어난 정도 이렇게 말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말해요. 멋있게. 됐어? 저걸 이제 우리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충격량으로 부를 거야. 저걸 충격량이라고 부를 거야. 같은 뜻이 운동량의 변화랑 충격량. 너무 쉬운 거야. 알겠어? 그럼 결론부터 말할게. 선생님 이거 왜 배우는 거야? 이런 거야. 봐봐. 공이 날아가고 있었는데 야구 선수 타자가 공을 휘둘러서 이 공을 쳤어. 그러면 공이 부딪혀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럼 이런 거야. 이 공의 질량이 내 마음대로 2kg이었다고 해보겠어. 공이 날아갈 때 속력이 10m/s였다고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럼 공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배트에 부딪혀서 튕겨서 날아가는 거야. 공의 질량은 그대로 변함없이 몇 킬로그램? 2kg. 근데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공이 20m/s로 날아갔다고 해보자. 그래서 지금부터 뭘 계산할 거냐면 이 공에 가해진 충격량을 계산할 거야. 저 공에 가해진 충격량. 이게 이 단어의 핵심이야. 자, 생각을 해야 돼.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뭐다? 속도. 질량이랑 속도를 곱해서 처음 운동량을 구했어. 질량과 속도를 곱해서 나중 운동량을 구했어. 그래서 그럼 얘는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운동 방향으로 뒤에서 밀어준 거야. 쳐준 거야. 뒤에서 운동 방향으로. 그래서 운동량이 얼마가 늘어서 12가 늘었으면 저 10을 뭐라고 본다고? 운동량의 변화량.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충격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이거야. 날아오는 공에 내가 충격을 줄 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요. 첫 번째, 날아오는 공을 쳐서 반대로 날려면 첫 번째 나는 얘를 일단 쳐서 멈춰야 돼. 그 다음에 날아가게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충격량을 얘를 멈추는 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반대로 날아가는 데 필요한 거야. 그럼 먼저 얘는 운동량 얼마로 날아왔어? 20으로 날아왔어. 그럼 내가 얘를 멈추기 위해서 난 20의 충격량이 필요한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반대편으로 날아갈 때 질량 2kg인데 속도가 20으로 날아갔으니까 40의 운동량으로 날아간 거야. 그럼 나는 총합 합쳐서 얘를 멈추는데 20의 충격량을 주고 날아가게 하는데 40의 충격량을 줘야 나는 총 60의 충격량을 줘야 돼. 이게 이 단어는 핵심이야. 됐어? 그럼 일단 가보자고. 뭘 가보자면 자 요거 생각해보자. 뭘 할 거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라고?
충격량, 운동량에 변하는 충격량. 알겠죠? 말 그대로 충격량은 얘들아 데미지를 주는 정도야. 충격량 말 그대로 뭘 주는 정도? 데미지를 주는 정도. 그래서 그럼 생각해. 내가 데미지를 줄 때, 야 시우, 너 왜 졸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2뉴턴의 힘으로 시우를 때리는 거랑, 야 시우 왜 졸고 있어? 8뉴턴의 힘으로 시우를 때리는 거랑, 시우 2뉴턴으로 맞는 게 충격이 클 것 같아? 8뉴턴으로 맞는 게 충격이 클 것 같아? 모르면 언제든지 말해. 선생님 저는 2뉴턴으로 받았을 때 충격량과 8뉴턴으로 받았을 때 충격량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한 방에 느끼게 해줄게 내가. 알겠어? 자 모르겠어 언제든지 말해. 그래서 충격량은 아니 저 찍고 있었지. 웃자고 한 말이야. 웃자고 한 말이야. 이거 유출되면 나 날아간다. 웃자고 한 말이야. 첫 번째 내가 지금 뭘 설명한 거 충격량은 힘을 세게 주면 충격량 커져. 힘을 세게 주면 충격량 커져. 그래서 두 번째 충격에 영향을 주는 거. 두 번째 이런 거 봐봐. 내가 힘을 주는데 어떻게 힘을 줄 거냐면 가위바위보 대 손목치기라고 할까. 손목치기. 첫 번째 방법 끊어치기. 두 번째 방법 밀어치기. 알겠어? 생각해봐. 상대방한테 힘을 줘서 충격을 줄 건데 힘을 0.1초 동안 주는 거랑 2초 동안 주는 거랑.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충격을 줄 때 0.1초 동안만 충격을 주는 거랑 2초 동안 충격을 주는 거랑. 시간을 오래, 접촉 시간을 오래 할수록 힘을 더 많이 잘 전해줄 수 있어. 힘을 더 많이 잘 전해줄 수 있어. 그래서 충격량은 시간이 길수록 커져. 충격량 뭐가 있을수록 커진다고? 시간이 길수록 커져. 됐어? 그래서 두 개 하나로 합칠게. 어떤 사람한테 충격량을 크게 주려면 힘을 크게 주고 시간을 크게 할수록 충격량이 커져. 힘이 커지고 시간이 커질수록 뭐가 커진다고? 충격량이 커져. 끝.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직접 쓰는 일은 없어. 뭐냐면 힘이 커지고 시간이 커질수록 충격량이 커져. 이걸 직접 쓰진 않아. 직접 쓰지 않아. 그럼 이렇게 쓸 거 어떻게 쓸 거냐? 봐. 그래프로 그려볼게.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힘이라고 해볼게. 내가 어떤 물체에 10뉴턴이라는 힘을 1초, 2초, 3초, 4초 동안 줄게. 10뉴턴의 힘을 4초 동안. 10뉴턴의 힘을 몇 초 동안 뒀다고? 4초 동안. 그래서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충격량은 힘과 비례, 시간과 비례. 충격량은 뭐라고? 힘과 비례, 시간과 비례. 그래서 충격량은 힘과 비례, 시간과 비례 합치니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야. 충격량은 뭐라고?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은 힘과 비례, 시간과 비례 합쳐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힘이 그래프의 세로축. 가로가 그래프의 뭐야? 시간. 힘이랑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이지. 근데 그래프에서 힘이 뭐라고? 세로축. 그래프에서 시간이 뭐라고? 가로축. 힘과 시간을 곱한다는 건 그래프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 거야. 가로 곱하기 세로가 뭔데?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뭐라고? 넓이. 알겠어? 넓이가 충격이야. 넓이가 뭐라고? 충격. 이게 시험에 나와. 어떤 거? 자, 시간인 그래프. 무슨 인 그래프라고? 시간인 그래프. 무조건입니다. 시간인 그래프에서 넓이가 충격량이야. 시간인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라고? 충격량이야. 됐어? 시간인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라고? 충격량이야. 그럼 자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 봐봐. 이렇게 나와. 두 개 합쳐볼게요. 자, 내가 바닥 위에다가 유리컵을 떨어뜨릴 거야. 바닥 위에다 뭘 떨어뜨릴 거라고? 유리컵을 떨어뜨릴 거야. 됐어? 질문 한번 해보자. 이 유리컵이 2kg짜리가 있고 유리컵이 4kg짜리가 있대요. 2kg짜리 유리컵이랑 4kg짜리 유리컵 중에서 누가 더 가속도가 커? 떨어질 때 가속도 누가 더 커? 떨어질 때 가속도 누가 더 커? 똑같아. 알겠죠? 떨어질 때 뭐는 똑같다고? 가속도는 똑같아. 떨어질 때 가속도는 똑같아.
알겠어? 왜 떨어지는 모든 물체는 가속도가 전부 다 얼마나 똑같다? 9.8로 똑같다. 알겠어? 질량과 상관이 없이 떨어지는 모든 물체의 가속도는 전부 다 9.8이야. 그래서 그럼 가속도가 9.8이니까 내 마음대로 정할게. 이 물체가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도가 내 마음대로 정할게. 10m/s라고 해볼게. 10m/s라고 해볼게. 그래서 그럼 내가 컵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항상 얘는 지면에 도달할 때 속도가 10m/s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쿠션을 깔 거야. 뭘 깔고? 쿠션. 하나는 쿠션이 없어. 하나는 쿠션이 있어. 여기서 중요한 개념. 두 컵은 둘 다 지면에 도달할 때 속도가 똑같아. 똑같은 질량의 컵을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지면에 도달할 때 속도가 10m/s로 똑같아. 그러면 지면에 도달할 때 운동량, 지면에 도달 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둘 다 20이 된다고. 둘 다 운동량 20이 된다고. 됐어? 자 이제 이거야. 맨 바닥과 쿠션이 있는 바닥. 맨 바닥은 지면에 도달하자마자 정지하면서 깨져. 운동량이 0이 되니까. 운동량이 몇이 되니까? 0이 되니까. 알겠어? 즉 바닥이 운동량 20짜리를 위쪽 방향으로 충격량 20으로 쳐준 거야. 알겠어? 그럼 바닥의 운동량 20을 갖고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충격량 20이 가해지니까 속도가 0이 되면서 멈추면서 깨져. 됐어? 이제 중요한 건 얘야. 똑같은 높이야. 떨어져. 운동량이 20으로 떨어진 거야. 됐어? 그러면 똑같이 얘도 바닥이 20의 충격량을 줘서 얘를 멈춰. 20의 충격량을 줘서 얘를 어떻게 한다고? 멈춰. 그래서 왜? 운동량 20 이내를 멈추려면 충격량이 얼마나 필요하다? 20이 필요해. 알겠지? 왜? 둘 다 바닥에 떨어지면 멈춘단 말이야. 둘 다 바닥 안 뚫고 들어갈 거 아니야? 둘 다 멈추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얘도 똑같이 충격량 20을 줘야 컵이 멈추거든. 근데 차이가 뭐냐면 얘는 지면에 도달하자마자 0.001초 만에 모든 힘이 한 번에 가해져서 뻥 하고 깨지거든. 근데 얘는 쿠션을 구부리느라 시간을 써. 쿠션을 구부리느라 뭘 쓴다고? 시간을 써. 쿠션을 구부리느라 시간을 써. 그래서 얘가 시간이 길어져. 뭐가 길어져? 시간이 길어져.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얘는 시간을 써. 쿠션을 구부리느라 시간을 써. 그래서 이제 합쳐볼게. 봐봐. 바닥에 쿠션이 없으면 0.001초 만에 충격량 20이 가해져. 0.001초 만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충격량 20이 가해져. 됐어? 자, 둘 다 바닥에 놓으면 컵이 멈추거든. 운동량 20이었던 애 컵을 멈추게 하려면 둘 다 충격량 20이 가해져. 둘 다 충격량 몇이 가해진다고? 20. 그럼 봐봐. 시간인 그래프에서 넓이가 충격량이야. 시간인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라고? 충격량. 이제 얘 거 그래프를 그릴게. 그럼 얘나 충격량은 같아야 돼. 둘의 충격량은 서로 어떻게 된다고? 같아야 돼. 왜 충격량이 같아야 돼? 똑같은 속도로 지면에 도달했으니까 그걸 멈추기 위해서 똑같은 충격량 20이 필요한 거라고. 그럼 시간인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라고? 충격량. 그럼 두 그래프의 넓이는 같아야 돼. 뭔 같아야 된다고? 넓이. 근데 얘는 쿠션을 찌그러뜨리는 시간이 커. 뭐가 커진다고? 시간. 그럼 시간을 여기다 길게 이렇게 표시해볼게. 여기까지 시간으로 표시해볼게. 여기까지 시간이라고 표시해볼게. 햇볕 갖고 와도 주황색 똑같은 물기로 바뀌네. 시간을 이렇게 표시해볼게. 시간을 이렇게 길게 표시해볼게. 이 녀석의 시간은 길어. 태영아, 이 녀석의 시간은 왜 길어? 쿠션을 구분해서 시간을 쓰니까. 여기서 이제 두 그래프는 충격량이 같아야 되고, 충격량은 그래프의 넓이야. 충격량 그래프 뭐라고? 넓이. 얘랑 그래프가 똑같게, 얘랑 그래프가 똑같게 가로를 길게 그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돼. 그대로 지면에 충돌하는 물체와 지면에 충돌하는 물체와 쿠션에 충돌한 물체, 지면에 충돌한 쿠션에 충돌한 물체의 넓이는 똑같아야 돼. 넓이가 뭔데? 충격량. 넓이가 뭐라고? 충격량. 그래서 소답. 두 물체가 떨어질 때 가해지는 충격량은 왜 같아? 같은 속도로 지면에 도달해서 정지하니까, 같은 속도로 지면에 도달해서 둘 다 정지하니까. 그래서 지면에 도달할 때 운동량이 똑같아. 지면에 도달할 때 뭐가 똑같다고? 운동량이 똑같아. 그럼 그 운동을 멈추기 위해서 필요한 충격량도 서로 똑같아.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왜 똑같은 설명을 왜 계속하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왜 똑같은 설명을 계속하지? 이런 반응이 정상일 거야. 정상일 거야. 알겠지? 근데 나는 학생들의 눈빛과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이해했나 못했나를 계속 분석을 하니까 계속 똑같은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야. 같은 높이에서 같은 질량의 물체가 떨어지니까 지면에 도달할 때 순간 속력이 똑같고, 순간 속력이 똑같으니까 운동량이 똑같아. 그럼 둘 다 똑같은 운동량을 갖고 있는 물체니까 멈추기 위해서 필요한 충격량이 똑같아. 충격량이 똑같아. 근데 시간이 짧으면 시간인 그래프를 내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봤어. 시간이 기네. 어떻게 쿠션을 구부리느라 시간을 쓰는 시간이 기네. 시간은 길어지면서 넓이는 똑같게 그리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힘이 달라져. 뭐가 다르다고? 힘이 달라져. 그래서 이런 개념이야. 이걸 사람으로 바꾸자. 뭐로 바꾸자고? 사람이 쿠션 위로 떨어지는 거랑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사람이 쿠션 위로 에어매트 위로 떨어지는 거랑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거랑, 화재가 난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릴 때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거랑 에어매트 위로 떨어지는 거랑 뭐가 다른지 해보자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이 똑같아. 아무거나 적어본 거야. 지면에 도달할 때 속력 아무거나 적어본 거야. 됐어? 그러면 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지면에 또 떨어질 때는 충격이 전해지는 시간이 짧아. 그래서 높은 힘이 가해져. 높은 힘이 가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거야. 뼈가 부러지는 거야. 높은 힘이 가해지니까. 그런데 내가 쿠션 위로 떨어지면 내가 바닥에 도달할 때 속도는 얘랑 똑같지만, 그래서 운동량은 똑같고, 운동량이 똑같으니까 충격량도 똑같아. 얘가 멈춰지기 위해서 필요한 충격량이 똑같아. 그런데 에어매트 위로 떨어지면 매트를 구부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구부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량 넓이는 똑같지만 힘이 작아져. 그래서 뼈가 부러질 게 안 부러져서 사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바닥에 떨어지건 쿠션 위로 떨어지건 받는 충격량은 똑같아. 뭐는 똑같다고? 받는 충격량은 똑같아.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이제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너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동차 앞에 범퍼라는 게 달려있어요. 자동차 앞에 범퍼. 자동차 앞에 범퍼. 범퍼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거 왜 만들었냐면 이거야. 범퍼가 없으면 내가 자동차에 치여서 자동차가 나한테 힘을 가하는 시간이 짧은 거야. 그런데 범퍼가 있으면 범퍼가 구겨지는 시간이 필요해. 범퍼가 구겨져서 자동차의 몸체와 내가 접촉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러면 범퍼를 구기느라 시간을 늘리는 거야. 범퍼를 구기느라 시간이 늘어나면 힘이 줄어. 뭐가 준다고? 힘. 그래서 범퍼가 있으면 부러질 뼈가 안 부러져. 부러질 뼈가. 그래서 부러질 뼈가 안 부러지고 출혈이 안 나서 사는 거야. 출혈이 안 나서. 그런데 범퍼가 없으면 힘이 늘어나고, 힘이 늘어나서 뼈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살을 뚫고 나와서 출혈이 생기니까 죽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꼭 자동차에 치였어. 괜찮네.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하면 안 된다고. 알겠지? 자동차에 치였어도 충격량은 똑같은데 그냥 뼈가 안 부러졌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받는 충격량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꼭 경찰서에 신고해서 교통사고 났어요 이렇게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충격량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